얼마 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왕궁의 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부엌터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아스카 시대에 그대로 전파돼 동아시아적 가치가 큽니다.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이 갈수록 하위권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1인당 생산액은 호남권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도내 한 대학의 이사장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누리당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의 속셈이 실은 공사화였고 공사화는 기금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짚어드렸습니다. 이른바 관치금융의 폐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전주로 오는 본부의 규모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를 확대해 공사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발의된 정의수 의원 법안은 국무총리로 소속을 바꾸고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됩니다. 지난 17일 발의된 박윤옥 의원 입법은 아예 공사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법이니까 수익률도 올려야 되고 안정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당은 정부가 지금도 주식 부양 등의 수십조의 국민연금을 임의로 이용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운용권을 움켜쥐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소관상임위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줄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야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연금의 3대 원칙인 독립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이 하나가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그 정책 같은데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원칙. 또 수익성이 목표가 되면 자체 운용보다는 외부 투자회사 위탁이 늘고 그 결과 직원 채용과 본부의 규모도 축소될 수 있어 이전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전북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만 건전해도 연간 1%의 수익률 향상이 가능하다며 권력 또는 이익단체의 외압을 차단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편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예산 400억 원과 왕궁 축사 추가 매입 예산 150억 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36억 원의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예산은 아직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재부의 최종 예산 심의와 국회 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백제시대의 왕궁 부엌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일본 왕궁 축조에 영향을 준 건물터도 확인돼 왕궁 유적의 우수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단으로 움푹 패인 구덩이. 이곳에서 백제 시기의 철제 솥이 발견됐습니다. 인근에선 불탄 흙과 다량의 숯이 바닥면에 깔려 있는 곳도 보입니다. 음식을 만들었던 도구와 흔적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제시대 왕궁의 부엌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용도가 과연 굴뚝 쪽에서 아궁이에서 사용하면서 굴뚝 연기가 빠져나가는 시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엌터와 함께 특이한 구조의 건물지도 확인됐습니다. 왕궁 내 의례가 행해진 정전의 양쪽에 남북으로 긴 형태로 뻗은 장낭형 건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제 고유의 궁성 형태인데 벼루와 등잔 등이 발견돼 신하들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 형태는 일본 고대 국가가 태동한 아스카의 궁과 오사카의 나니아노미와 형태와 유사해 왕궁리 유적이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준 근거로 해석됩니다. 백제적인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일본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우리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26년째 발굴 중인 왕궁리 유적이 점차 실체를 드러내면서 1400년 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기획보도, 세계유산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 나라현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나라현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적 이외에 또 어떤 준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현 나라시의 이른 아침. 호른 소리에 사슴들이 달려오고 관광객들은 신기한 볼거리에 즐거워합니다. 초록의 잔디 위를 뛰노는 사슴은 나라의 상징이 됐습니다. Cool. It's nice. It's fun to see them walk around the city, and this was really cool. The gathering. 매년 나라현을 찾는 관광객은 1,300만 명.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원동력은 물론 호류지 같은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호류지와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인 도다이지는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観光客がたくさん来られることによって住んでいるところいいところですねというふうに観光客がおっしゃる。それによって住んでいる人がいいところに住んでいるんだ。 지난 2013년 나라현의 관광 수입은 1,200억 엔으로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가량입니다. 인구는 140만 명으로 전라북도보다 적지만 관광 수입은 1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나라현이 세계유산 덕에 앉아서 돈을 끌어모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나라시를 당일이나 몇 시간 스쳐 지나가는 데 그쳐 고민이 많았습니다. 머무는 관광을 위해 세계유산을 활용한 각종 축제를 마련해 관광객을 붙들었습니다. 조명과 촛불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볼 수 있는 밤축제를 활성화하고 아침에도 고요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각종 캐릭터 상품 개발은 주민 수입으로 직결됩니다. 夜の宿泊客がどうかしませんので、そのあたりを中心に宿泊おもてなしというテーマで、少しでも観光客が来ていただけるように頑張っております。 세계유산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이를 지역의 관광 수입으로 연결시킨 나라현의 사례가 이제 막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전라북도의 세계유산의 활용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15 전주 세계소리축제 티켓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인터넷 예매 사이트를 통해 모든 공연의 사전 예매가 가능하며 얼리버드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10월 7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전북의 경제 규모는 전국 2%도 민망할 정도로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규모를 집계해봤더니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42조 5천억 원, 전국의 3%를 차지해 전남보다 1.4%포인트 낮았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강원과 대전, 광주, 제주를 제외하고 12위 수준이고 충북보다도 뒤처졌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북은 9.4%로 전국 평균 10.4%보다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부진으로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역시 전북은 2,364만 원으로 전국 평균 2,848만 원에 비해 16.9%가 낮았습니다. 또한 호남 평균에 비해서는 10.8%가 떨어졌고 전남에 비해서는 1,100여만 원이 적었습니다. 고물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중 자체가 아직도 지금 농림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광주조 부분에 비해서 많이 좀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
통계청의 이번 조사에서는 지출과 소비 면에서도 전북은 광주, 전남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지역 경제의 어두운 실상이 재삼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한 대학 이사장이 개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학교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대학교. 이 대학의 이사장 이모 씨는 지난해부터 개인 사업을 벌였습니다. 건축업자와 동업해 경기도 용인에서 여러 채의 빌라를 짓는 주택건설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 이사장이 학교 돈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업비 마련을 위해 학교 자금 70억 원가량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한 정황이 있다는 게 수사 당국의 의심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하면 만기가 되기 전까지 법인 통장의 잔고에 변화가 없어 당국이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회계 책임자가 있어 이사장이 학교 돈을 마음대로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가 뭐 시비로 전환되고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하면은 금융 이동은 사실 눈에 더 잘 띄잖아요. 검찰은 수사를 위해 동업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순창군 농민회 등 순창 지역 5개 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황 군수가 부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비서실장은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인과 비서실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황 군수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조직국은 지난 18일 순창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배경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지역 민심을 파악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SNS에 특정 대기업에 대한 학생 취업 금지 지시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해 반도체 업체에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반도체 업체 취업자가 백혈병에 걸린 사건이 발생한 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현장 실습과 취업 자제를 일선 학교에 당부해 왔습니다. 정부는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는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청소년들의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안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는 시행 착오를 줄이는 지름길로 도교육청은 운영 준비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지만 자유학기제 현장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세제상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도시와 농어촌, 도서벽지 간 체험활동 시설과 인력 지원에서의 차이는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는 이를 감안한 예산 편성과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기초학력 약화로 이어지는 반면 학습 총량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실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사설 학원들의 마케팅이 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당국은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전공을 벗어난 현장 학습 투입은 학교 교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천편일률적인 장애인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 등급제 개편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군이 장애 등급제 개편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맞춤형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4명의 복지 플래너가 80여 명의 장애 등급자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심층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같은 시범 사업을 연말까지 마치면 앞으로는 450여 명의 전체 장애 등록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에서 탈피해가지고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좀 더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농특산물 직판장이 순창 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합니다. 순창 농특산물 직판장은 지난해 10월 문을 열어 현재까지 3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변경해 11월 이전 문을 열 계획이며 농가 레스토랑과 외부 유통 판매 사업도 추진해 외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민 장학재단이 고교생 50명에게 50만 원, 전문대생 16명에게 150만 원, 4년제 대학생 88명에게 180만 원 등 154명에게 2억 7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안양시 만안구에 신축되고 있는 정읍시 서울 장학숙은 10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장숙은 농기계 사업단이 사료용 옥수수 수확 대행 작업을 전개합니다. 장수군의 사료용 옥수수 재배 면적은 120농가가 6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 사업단은 수확 시기를 판단해 하루 1, 2만 제곱미터씩 수확 작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오늘 혁신도시 내 소리공원에서 완주 군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예술축제를 펼칩니다. 해설이 있는 동화발레 오제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이 오늘부터 이틀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브라보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문화영토 파는 코믹 풍자 수다극 헛탕을 소극장 판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28회 전라북도 수석인 연합회 회원전이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됩니다. 세월호 난문농성 1주년을 맞아 내일 풍남문광장에서 유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택견 등 중요 무형문화재를 배워볼 수 있는 체험교육을 내일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웃이 함께 만드는 육교 문화장터가 내일 전주 북일초 옆 아름다운 육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내일 시내 일원에서 야간 자전거 라이딩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1회 행복더함 육아페스티벌 가족 골든벨에 참가할 가족을 모레까지 접수합니다.